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윤석열 사퇴를 계기로 한국 사회의 이념 지형이 3개에서 4개로 바뀌었습니다. 전에는 보수, 중도, 진보였는데 이제는 꼴통 보수, 합리적 보수, 중도, 진보 이렇게 나뉩니다. 제가 계산해 보니까 꼴통 보수는 한 10 내지 15% 정도 되고 이 합리적 보수가 꼴통 보수하고 다른 정도의 크기는 합리적 보수가 진보 세력과 다른 정도보다도 더욱더 심합니다. 저는 이 꼴통 보수가 역사의 뒷간으로 쪼그라들어야 된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쨌거나 그 실체를 인정을 하기 때문에 오늘은 제가 충고를 좀 하려고 합니다. 2가지 충고. 첫 번째는 이 꼴통 보수의 어떤 논리나 그 내용의 역사성 그리고 이 논리 전개의 완결성 이런 수준을 좀 높이라는 것입니다. 무슨 부정선거를 주장을 하더라도 그럴듯한 증거를 대든가 아니면 외국의 학자를 데려오더라도 뭔가 좀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데려와야지 한국 정치에 대해서 제대로 모르고 무슨 이재명이가 어렸을 때 성폭행 집단 거기에 가담을 해서 소년원에 수용된 적이 있다라고 하는 이따위 해괴망측한 가짜뉴스나 얘기를 해서 고발당하는 미국 일개 대학의 듣보잡이나 불러서 하는 이런 수준을 좀 높이라는 겁니다. 제대로 한국 정치를 오랫동안 연구를 하고 코리안 워처라고 그러죠. 이 한국에 대해서 오랫동안 들여다보고 좀 공부를 많이 하고 그럴듯하게 얘기가 되는 사람을 데려다가 강연을 듣고 토론을 하고 이러라는 겁니다. 예? 지성인들의 산실이라고 하는 서울대의 무슨 트루스 포럼인가 하는 무슨 보수단체에서 모슷한 이런 정도 수준을 데려다가 무슨 강연을 하느니 마느니 광장에서 무슨 간증 집회를 하느니 마느니. 자, 2번째는 전한길 씨의 문제입니다. 전한길 씨가 한국사 이 강세 영역에서 나름대로 성취를 이루고 평판이 높은 것 이런 것들을 저는 자세히는 알지 못하지만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는 거기에 머물렀어야 됩니다. 이 비상계엄을 계기로 자신이 계몽됐다면서 그러니까 여자는 김계리, 남자는 전한길, 계몽된 사람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자신이 정치판에 뛰어들어서 첫 번째는 무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헌법의 정신이라든가 또는 대통령의 통치행위, 비상대권, 계엄의 선포의 조건과 절차, 계엄법 이런 것들 그리고 계엄 당시의 정치 상황 그 이후에 왜 탄핵되어야 되는지 헌법재판소의 정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과거에 김제동이가 헌법을 제대로 알지도 못하면서 헌법 조문만 달달달달달달 외워가지고 사드 반대 집회 나와서 선동을 해댄 것처럼 전한길이 자신이 모르는 분야에 뛰어들어서 자신에게 맞지 않는 옷을 입고 자신이 무슨 갑자기 무슨 극우 이런 쪽에 친윤석열 스피커나 정치 플레이어가 된 것처럼 이 철없는 이 청중들의 환호와 박수 이런 데 취해가지고 거품에 취해가지고 이제는 급기야 입당까지 하고 무슨 10만 양병설이니 10만 당원설이니 국민의힘이 지지율이 19%인 것은 자신과 윤석열을 껴안지 못하고 거리를 두는 것이라든지 자신을 껴안지 못하면 윤석열을 지지하는 후보가 없으면 자신이 당대표에 출마를 할 거라는 등 이런 해괴망측한 어떤 이 실언들을 망상적 언어들을 늘어놓고 있습니다. 2번째는 스타일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좌나 우나 합리적 보수나 꼴통 보수나 어떤 진영을 대표하는 논리를 전개하고 많은 사람들 유튜브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집회에서 강연이나 연설을 하는 대표적인 스피커나 대표적인 플레이어는 나름대로 인격과 품위와 카리스마를 갖춰야 됩니다. 그 사람을 쳐다보면 존경스럽게 여겨야 되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위로를 받을 수 있어야 되고 그 사람을 쳐다보면 우울한 마음이 사그러들면서 희망이 생기고 앞으로의 미래에 대한 방향성에 대한 확신이 서야 됩니다. 아, 저 사람과 내가 이 시대를 같이 살고 있구나. 저 사람과 내가 같은 방향을 향해서 손을 잡고 걸어가고 있구나라는 일종의 동지의식, 공유의식 이런 것들이 마음에 뿌듯하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전환기 씨에게 충고를 하자면 이 강연이나 연설은 얼굴을 찌푸리면서 소리를 질러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연설은 그런 게 아닙니다. 연설은 논리가 있어야 되고 그리고 간결해야 되며 리듬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청중들에게 부담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그가 연설할 때 제가 참으로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저렇게 소리를 꽥꽥 질러대면 성대 결절이 와서 만성화되면 수술로도 목소리를 되찾을 수가 없다.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 웬만한 집회나 또는 뭐 강연회, 토론회 이런 데는 점잖게 최소한 그 진영을 대표하는 스피커나 플레이어나 토론자 정도 되면 와이셔츠나 컬러가 있는 옷을 안에 입고 겉에는 재킷 정도를 받쳐 입는 여름이니까 넥타이는 필요가 없습니다만 적어도 그 정도 품위와 이 패션 매너는 지켜야 그래야 그 자리가 품위를 유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이 대표하는 진영의 전체적인 수준이 유지가 됩니다. 요새 대학생들도 그런 모임에 이 라운드 티, 컬러도 없는 라운드 티 하나 입고 그렇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하나 충고하자면 장동혁 같은 사람 계엄 해제 요구 의결에 참여를 했다가 탄핵에 반대하면서 갑자기 한동훈 체제 붕괴의 1등 공신이 되고 친윤계로 태세 전환을 해서 이번에 당대표 선거에 출마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김문수가 친윤 주류와 사이가 많이 틀어졌으니까 그 틈새를 이용을 해서 친윤 주류의 표를 내가 얻어야 되겠다. 그러려면 다소 많이 부족하지만 전환길 같은 사람을 내가 껴안고 연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자신이 주최하는 토론회에 전환길을 강사로 이 토론자료 초청을 했습니다. 장동혁 의원도 좀 뭐 야심을 키우는 거는 좋지만 좀 전체 보호수의 특히 꼴통 보호수의 수준을 많이 생각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